제가 도와드릴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퇴사를 하고 계속 이제 이직 준비를 하면서 원서도 많이 넣고 면접도 많이 봤지만 지금 몇 개월째 계속 다 떨어지고 약간 지금 의욕을 많이 잃은 상태거든요. 하실 게 없어요. AI가 알아서 다 해줍니다. 매출 5천만 원 찍었어요. 많이 보셨죠? 그것들은 다 뭐냐면 무너지는 모래성과 같은 사업이에요. 죄송합니다. 이거는 좀 화내지 마시고요. 요즘 누가 넷플릭스 봐요? 하루에 3시간 투자해서 순수익 300만 원 만들지. 여러분들 솔직히 무섭죠? 온라인 판매 시작해서 망하면 어떡하지? 나 같은 초보자가 해도 되는 걸까? 그 생각 때문에 지금 몇 달째 아무것도 못하고 있지 않으신가요? 괜찮아요. 오늘은 겁 많은 초보자도 A부터 Z까지 시작할 수 있는 방법들을 모두 준비했습니다. 지금 이 영상을 왜 키셨나요? 퇴근하고 정신없고 바쁜데 지금 넷플릭스 드라마 봐야 될 거 정말 많은데 그 와중에서도 뭐라도 해보려고 이 영상 키신 거 아닌가요? 그 간절함 저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저도 그랬거든요. 저도 누구보다 간절했어요. 하지만 유튜브에 제대로 알려주는 사람이 없었어요. 저 빌리브로 힘찬 아시죠? 그 어떤 유료 강의 그 이상의 값어치를 제가 준비했습니다. 300만 원 이상의 값어치 있는 내용들만 제가 전부 설명드릴 거예요. 그러면 이런 질문들이 있을 것 같아요. 힘찬님 같이 고수 셀러들만 할 수 있는 거 아닌가요? 절대 아닙니다. 평생 요리사의 꿈을 가지고 요리를 하다가 손에 화상을 입어 아무 일도 못하게 되신 왕초보 20대 대표님, 제품 4개로 순수익 700만 원 달성하셨고요. 그것뿐만 아니라 건강이 안 좋아지셔서 회사를 퇴사할 수밖에 없으셨던 50대 왕초보 여성 대표님께서도 4개월 만에 제품 2개로 순수익 1000만 원 달성하셨고요. 아이를 육아를 하시면서 남는 시간에 온라인 판매를 하시는 40대 육아 파파 대표님께서도 제품 5개로 월 순수익 1000만 원을 달성하셨습니다. 다시 한번 질문이 뭐였죠? 힘찬님 같이 고수셀러만 할 수 있는 거 아닌가요? 절대 아닙니다. 정말 누구나 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영상을 킨 이유가 정말 왕초보도 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드리고 싶어서 이렇게 영상을 키게 됐어요. 제가 온라인 판매를 한 번도 시작을 해보지 않은 분을 섭외를 했어요. 이제 시작하는 왕초보 관점에서 제가 하나하나 설명드릴 거예요. 그러니까 끝까지 따라만 주시면 순수익 300만 원은 쉽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간단하게 자기소개 한 번만 해주실 수 있나요? 네, 저는 대전에서 온 박지영이라고 합니다. 대전에서부터 오셨어요? 네. 온라인 판매를 해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아니요, 저는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어요. 한 번도 없으세요? 네. 그럼 어떻게 하다가 온라인 판매를 이렇게 도전하기로 마음을 먹으셨나요? 저는 그 모든 직장인들이 그렇겠지만 직장을 다니면서 계속 그 퇴사를 하고 싶은 갈망이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퇴사를 하고 그 이후에 계속 이제 이직 준비를 하면서 원서도 많이 넣고 면접도 많이 봤지만 지금 몇 개월째 계속 다 떨어지고 약간 지금 의욕을 많이 잃은 상태거든요. 그리고 이제 집에서 매일 우울하게 좀 유튜브를 쭉 보다 온라인 셀링 관련한 알고리즘 영상 되게 많이 뜨더라고요. 그러다가 이제 여러 유튜버 분들을 봤는데 우연히 힘찬님 유튜브 영상을 보게 되었고 많은 유튜버 분들 중에서 힘찬님 영상이 가장 좀 제 마음에 와닿아서 이 자리까지 오게 되었습니다. 마음에 와닿았다니 정말 감사한데요. 근데 저 온라인 장사 같은 거 한 번도 안 해봤는데 이런 제가 해볼 수 있는 거 맞는 건가요? 충분히 걱정되실 수 있어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무조건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몇 가지 준비사항들이 있어요. 첫 번째는 뭐냐면 첫 번째 3, 하루에 3시간은 써주셔야 돼요. 할 수 있습니다. 하루에 3시간 쓰실 수 있으세요? 네. 또 하나 필요한 게 있어요. 뭐냐면 30은 뭘까요? 30? 초기 자본 30만 원이 필요해요. 하루에 3시간 30만 원이면 충분히 가능합니다. 두 가지 있으세요? 네, 있습니다. 오케이. 지금 열정 불타오르시는데? 네. 오케이. 이 두 가지만 있으면 충분히 가능합니다. 그럼 처음부터 제가 어떤 식으로 저희가 접근을 해야 정말 올바른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는지 설명드리도록 할게요. 그러면 지영님의 목표가 어떻게 되시죠? 온라인 판매 목표? 저는 온라인 판매를 통해 직장을 다녔던 그 월급만큼만 벌었으면 좋겠습니다. 월급만큼만? 네. 그러면 월급을 300만 원이라고 제가 죄송하게도 가정을 한번 해볼게요. 기분 나쁘거나 그러신 거 아니시죠? 아닙니다. 네. 오케이. 그러면 매출 3천만 원에 순수익 300만 원, 그리고 매출 1000만 원에 순수익 300만 원이 있어요. 둘 다 똑같이 순수익 300만 원이거든요. 어떤 게 더 좋을까요? 1000만 원에 300만 원? 1000만 원에 300만 원? 네. 사실은 어떻게든 300만 원을 벌면 좋은 거긴 해요. 하지만 저희는 1인 셀러잖아요. 그러면 이 자본 회전이라는 걸 생각을 꼭 해야 됩니다. 이 300만 원을 벌기 위해 3000만 원이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그쵸? 그리고 300만 원을 벌기 위해 1000만 원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밑에가 좋다라고 생각하신 게 왜 그러신 거냐면 이제 저희는 300만 원을 벌 건데 순수익 마진율을 높게 가져갈 거예요. 마진율이요? 마진율이 뭐냐면 이제 하나의 제품을 팔 때 원래는 10,000원짜리 제품을 팔 때 1,000원을 남기는 거라면 10,000원짜리 제품을 팔 때 저희 3,000원을 남기게 팔 거예요. 이해하셨나요?
그래서 예를 들어 치킨 게임이라고 하잖아요. 100원, 10원씩 낮춰가면서 게임한다. 이런 거 들어보셨나요? 아니, 들어본 적 없어요. 오케이. 제가 초보 관점에서 다시 설명을 드리면 이제 가격 경쟁을 할 수밖에 없게 돼요.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저희가 10,000원짜리를 팔아서 1,000원 남기면서 팔 게 아니라 3,000원씩 남기면서 더 비싸게 팔 거다. 저희는 남들과 똑같이 싸게 파는 게 아니라 더 비싸게 판매하는 전략을 설명드릴 거다. 그러니까 제가 오늘 설명드릴 거는 매출에 집중하는 판매가 아니에요. 유튜브 보시면 나 매출 1억이에요. 매출 2억이에요. 이런 거 많이 보셨죠? 네. 한 달 만에 매출 5천만 원 찍었어요. 많이 보셨죠? 네네. 그것들은 다 뭐냐면 무너지는 모래성과 같은 사업이에요. 이해하신 근데 거예요? 일단 매출이 높으면 좋은 거 아닌가요? 매출이 높으면 좋을 거라고 생각하시죠? 네. 매출 1,000만 원과 매출 3,000만 원이 같은 순수익 300만 원을 가져가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매출만 높이는 거 의미 없어요. 저희는 순수익을 높여갈 거예요. 앞에 예시 한번 제가 설명드렸는데 다들 제품 단 3개, 4개만으로 이제 순수익 1,000만 원, 700만 원씩 벌어가는 거 설명드렸어요. 매출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순수익이 가장 중요합니다. 이 순수익을 단단하게 만들어 나갔을 때 이제 지영님께서도 모래성 같은 사업이 아니라 단단한 사업을 만들 수가 있을 거예요. 그럼 목표가 있었죠? 목표가 월 300만 원 네. 벌기라고 했을 때 제품 하나로 순수익 100만 원을 벌 거예요. 어때요? 떨떠름한가요? 아니요, 일단. 일단 네. 오케이. 하나에 100만 원을 만들 수 있는 지영님만의 판매 실력을 키울 거예요. 이해하셨나요? 네네. 지영님에게 어떠한 심각한 문제가 생겨서 매출을 1,000만 원 벌던 게 갑자기 빵원이 될 수 있잖아요. 그러면 갑자기 0원이 되더라도 지영님께서 다시 순수익 100만 원을 벌 수 있는 판매의 능력을 키울 거예요. 그래서 한 제품을 먼저 순수익 100만 원으로 만들어 볼 거예요. 네. 이걸 만들었다. 그러면 복사할 거예요. 하나 더 만들고 하나 더 만들고 제품 3개로 순수익 300만 원 만들기가 목표예요. 네. 이해하셨나요? 네. 아직 이제 이해 안 가시는 거 없으시죠? 이해는 했는데 솔직히 제가 할 수 있을까요? 아직 시작도 안 했어요. 네. 아직 설명드린 것도 없으니까 걱정 조금만 내려놓으시고 네. 하나하나씩 설명드리도록 할게요. 그러면 저희는 4가지 루트로 설명드릴 거예요. 온라인 판매를 해야 되잖아요. 온라인 판매를 하려면 이제 첫 번째는 소싱을 해야 됩니다. 소싱을 기획을 할 거예요. 이 제품을 어떻게 팔지? 기획을 했다면 판매를 할 거예요. 판매를 한다면 광고를 합니다. 이게 지영님의 제품 하나를 만들 때 나오는 루틴이에요. 근데 그 제품 한 개에 들어갈 때마다 네. 이 4가지 과정을 다 거쳐야 된다고요? 네, 맞아요. 이 4가지를 거쳤을 때 제가 하나 예를 들어 이 보드 마카를 팔 거예요. 그럼 얘를 어떻게 찾았고 얘는 어떻게 팔려고 기획을 할 거고 얘는 어떻게 팔 거고 광고는 어떻게 할 거지. 이 4가지가 하나의 루틴이다. 너무 어려울 것 같은데요, 듣기만 해도. 아니요. 쉽게 하나하나씩 하실 수 있게 제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소싱이에요. 소싱이 뭐라고 했죠? 어떤 제품을 저희가 팔 건지 정하는 거예요. 어떤 제품 팔고 싶으세요, 지영님은? 돈 되는 제품이요. 좋아요. 돈 되는 제품을 그럼 찾아야겠죠? 이제 소싱은 2가지로 나뉩니다. 첫 번째는 키워드예요. 키워드가 뭘까요? 단어. 그쵸. 키워드 단어인데 이제 사람들이 온라인 판매잖아요. 그럼 네. 온라인에서 이 보드마카를 찾는 사람들의 수요가 있을 거죠. 보드마카를 찾는 사람들의 수요를 저희는 키워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찾는가, 보드마카를 한 달에 몇 명이 검색을 하는가, 그럼 저희가 판매할 이 키워드를 찾아야 돼요. 이 키워드 찾는 거 쉬울까요? 어려울 것 같아요. 쉬워요. 왜냐면 지금은 AI가 다 해줘요. 키워드 찾는 걸 AI가 다 해줘요. 어떻게 해요? 기준점만 제가 설명을 드리고 그 기준점을 입력만 하면 AI가 다 해줘요. 그 다음은 뭘까요? 이 키워드에 맞는 제품을 찾아야 돼요. 보드마카를 팔아야겠다. 그럼 이 보드마카를 어디서 떼다가 팔지 제품을 찾아야겠죠. 그 제품을 찾아야 됩니다. 여기까지가 소싱이에요. 그러면 이 제품 찾는 거 쉬울까요? 아니요, 어려울 것 같아요. 쉬워요. 제품 컨택은 뭐냐면 어떤 제품을 팔 건지에 대한 얘기예요. 제가 5단계로 나눠서 국내에서도 쉽게 구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릴 거예요. 들어보시면 정말 쉽게 찾을 수 있는 거 확인하실 거예요. 그럼 여기에 대해서 기획이에요. 이제 소싱은 2가지였죠. 뭐였죠? 키워드로 찾았다. 그리고 그 키워드에 맞는 제품을 찾았다. 그러면 기획을 할 거예요. 기획은 뭘 하냐면 저희가 가장 어려워하는 거예요. 온라인 판매를 하면서 가장 어려워하는 거. 이 보드마카를 얼마에 팔까? 판매 단가를 찾아야 돼요. 이 판매 단가 어떻게 정할까요? 그냥 제가 팔고 싶은 금액으로 하는 거 아닌가요? 팔고 싶은 금액. 네. 그거보다 중요한 거는 이제 고객들이 원하는 가격들은 정해져 있어요. 그러니까 저희의 감대로 판매하는 게 아니라 고객들이 지갑을 열 만한 가격들은 정해져 있다는 거죠. 예를 들어 이 보드마카 얼마일까요? 3,000원? 3,000원 생각하셨죠? 네. 이 보드마카를 2만 원에 올려놔. 고객들이 살까요? 안 사죠. 안 산다 이거죠. 고객들은 대부분 3,000원에서 5,000원까지는 내가 지갑을 열 수 있는데
있는데 그 이상은 못 연다라고 가격이 정해져 있더라고요. 그럼 이거 하나하나 분석하는 거 힘들지 않을까요? 라고 생각하셨죠? 괜찮아요. 판매 단가도 AI가 정해줍니다. 점점 못 믿으시는 것 같은데 네. 정말 AI가 지금 다 할 수 있도록 구현이 다 돼 있어요. 제가 이어서 설명드리도록 할게요. 판매 단가를 정했다면 저희는 경쟁사 분석을 해야 돼요. 경쟁사 분석은 뭘까요? 예를 들어 보드마카를 제가 판다고 했을 때 저 말고 다른 판매자들을 말씀하시는 거 아니에요? 맞아요. 다른 판매자들은 어떻게 팔고 있을지 어떻게 쉽게 분석할 수 있을까요? AI. 정답입니다. AI로 할 수 있어요. 이게 무슨 소리냐면 원래 경쟁사 분석을 하려면 저희가 이제 경쟁사는 어떻게 팔고 있는지 하나하나 사이트 들어가서 메모장에 분석을 했어야 돼서 얘는 이것 때문에 문제들이 많구나. 이 제품은 이런 거에 문제구나를 하나하나 분석을 해야 됐다면 네. 이제 그거를 AI가 클릭 한 번에 다 해줍니다. 굉장히 좋은 시대에 온라인 판매를 하시기를 선택하셨어요. 네. 굉장히 좋은 시대예요. 그러면 이렇게 기획을 했어요. 얼마에 팔 건지 정했고 경쟁사는 어떻게 팔 거라서 우리는 어떻게 팔아야겠다 이제 판매를 들어가는 거예요. 판매를 들어갈 때는 썸네일이라고 합니다. 들어보셨나요? 대표 사진. 예를 들어 쿠팡이 들어가면 대표 이미지 사진 있죠? 네. 그게 썸네일이에요. 썸네일 저희가 만들어야 돼요. 촬영 잘하세요 혹시? 아니요, 똥손이라 잘. 사진 잘 못 찍으세요? 네. 괜찮아요. 썸네일도 AI가 해줍니다. 그러면 썸네일을 만들었다면 제품 볼 때 뭐가 필요할까요? 상품 설명? 그쵸. 상품 설명. 상세 페이지예요. 상세 페이지, 상품명, 그리고 상품 등록. 이제 상품명을 정할 거예요. 우리는 어떤 제목을 지을 건지 우리 제품에. 제목이요? 그냥 보드마카 이렇게 파는 게 아니라 제목을 짓는다고요? 제목을 짓는 거예요. 그게 무슨 소리냐면 저희가 제품 온라인에 제품 하나를 등록을 하는 거잖아요. 그냥 보드마카라고 올리면 저희 제품이 팔릴까요? 아니요, 안 팔릴 것 같아요. 그쵸, 안 팔릴 것 같죠. 그게 왜 그러냐면 상품 등록을 할 때 저희가 조금 더 어려운 단어로 SEO라고 합니다. 어려운 단어 나왔어요. 네, SEO가 뭘까요? SEO가 뭐냐면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상품 등록을 할 때 이제 각각의 점수들이 있어요. 상품명은 어떻게 했을 때 점수를 받고, 그리고 썸네일은 어떻게 했을 때 점수를 받고, 상세 페이지는 어떻게 했을 때 점수를 준대요. 쿠팡이 정해놓은 점수표가 있어요. 그러면 그것들을 다 체크해야 저는 만점짜리 제품이 되는 거예요. 만점짜리 제품이 됐을 때 그 제품을 등록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저희 제품이 노출이 되는 거예요. 사람들에게 보여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이 쿠팡에서 정해준 걸 지키지 않고 등록을 하면 어떻게 돼요? 저희 제품이 고객들한테 보이지 않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면 쿠팡이 정해준 그 기준에 가 부합돼야지 쿠팡이 잘 노출을 해준다는 건가요? 저희 제품을 노출시켜준다 이거죠. 이해하셨나요? 네네. 오케이, 좋아요. 마지막은 뭐냐면 광고예요. 광고는 어렵지 않아요. 광고는 쿠팡 안에 쿠팡 AI 광고가 다 해줍니다. 한 루틴 한번 쭉 설명드렸어요. 그러면 결론이 뭘까요? 지영님은 하실 게 없어요. AI가 알아서 다 해줍니다. AI를 어떻게 잘 다루느냐, 이게 핵심이. AI가 다 해준다. 이해하셨나요? AI가 다 해줍니다. 그럼 AI를 잘 다루는 방법만 저한테 배우시면 되는 거예요. 근데 다른 건 다 AI가 다 해주는 건 알겠는데 네. 그러면 재고는 제 집에 다 쌓아놓는 건가요? 아, 재고 걱정 있으시죠? 한번 설명드릴게요. 제품을 판매를 하려면 제품을 구했어요. 도매국에서 제품을 저희가 10개를 샀어요. 10개를 샀는데 집에서 포장해서 고객한테 간다. 일반적인 사람들의 생각이에요. 저희가 집에서 하나하나 포장해서 고객한테 보내야 되는 거 아니야? 네. 그렇죠? 하지만 저희는 그렇게 안 할 거예요. 그럼요. 제 사무실에 처음 와보셨는데 네. 재고가 하나도 없죠? 네, 깨끗해요. 그쵸? 재고가 하나도 없는 이유가 뭐냐면 저는 정말 노트북만 가지고 온라인 판매를 운영을 하고 있어요. 못 믿으시겠죠? 네. 뭐냐면 도매국에 있어요. 도매국에서 재고 10개를 제가 살 거예요. 재고 10개를 살 거면 이제 4PL이라는 창고를 쓸 거예요. 창고. 창고 이름이에요? 창고 이름이 4PL이 아니라 1PL, 2PL, 3PL, 4PL까지 간 거예요. 뭐가 제일 좋을까요? 4PL이 가장 네. 좋겠죠? 왜 4PL이 가장 좋죠? 이게 뭔가 크니까. 점점 발전된 거예요. 네. 발전돼서 4PL까지 간 건데 이 4PL은 뭐냐면 말 그대로 창고예요. 창고인데 이제 3PL은 뭐냐면 저희가 창고에 재고를 넣어놔요. 그럼 주문이 들어와요. 그러면 저희가 직접 포장해서 보내는 게 아니라 자동으로 3PL 창고에서 저희 제품을 포장해서 고객한테 보내줘요. 이해하셨나요? 네. 그러면 3PL과 4PL의 차이점이 뭐냐라고 생각하실 거예요. 4PL은 포장해서 보내주죠. 그다음 고객 CS 있죠. 이거 교환해주세요. 이거 반품해주세요. 하는 교환 CS까지 다 해줍니다. 배송 플러스 CS까지 다 해준다. CS가 뭐예요? 고객 응대까지 다 해줘요. 교환, 환불, 처리 이런 거 저희 번거롭잖아요. 이런 걸 자동으로 다 해주는 거예요. 4PL이. 그래서 이 4PL 창고를 거쳐서 고객한테 갈 거예요. 그러면 저희는 집에서 포장할 필요가 없겠죠? 네. 저희만의 개인 창고에 넣어놓을 거예요. 주문이 들어오면 어떻게 해요? 4PL에서 알아서 보내줘요. 네. 고객한테. 그래서 저희는 창고를 하나 쓰고 있다. 이 창고를
재고를 쓰는데 재고를 저희가 하나하나 포장하는 게 아니라 이 4PL에 넣어놓고 주문이 들어오면 고객한테 보내놓을 거다. 이해하셨나요? 네. 근데 아까 임차님 소싱에는 네. 키워드랑 키워드랑. 제품 컨택 네, 이 두 맞아요. 가지를 말씀해 주셨는데 너무 두루뭉실해서 잘 이해가 안 가거든요. 두루뭉술하다. 왜냐면 아직 설명을 안 드렸어요. 전체적인 흐름 한번 설명드렸고 네. 이제 소싱에 대해서 디테일하게 설명드릴 건데요. 이제 소싱, 키워드 있죠. 키워드에 대해서 먼저 설명을 해드릴게요. 저는 10가지 기준이 있습니다. 이 온라인 판매 소싱을 하는데 10가지 기준에 맞는지를 저희가 체크해 볼 거예요. 저희가 키워드를 클릭 한 번에 찾는 방법, 이거는 쉬워요. 다음 주에 알려드릴게요. 이 개념에 대해서 명확하게 알고 넘어가셔야 돼요. 근데 그 키워드를 하나 고를 때 저희는 이 10가지 기준 명확하게 여기에 부합하는지 아닌지를 체크해 볼 거예요. 이해하셨죠? 첫 번째는 뭐냐면 시장 경쟁 강도예요. 시장 경쟁 강도가 뭐 같으세요? 아까 말씀하신 저 말고 다른 판매자들이 어떻게 팔고 있는지에 대한 조사? 정확해요. 하지만 지금 시장 경쟁 강도라고 했을 때 다들 온라인 판매가 포화됐다라는 말, 레드오션이라는 말 들어보셨나요? 네, 많이 들어봤어요. 그쵸? 시장 경쟁 강도가 좋은 상품은 지금 2025년에 없습니다. 없어요. 하지만 틈새가 있어요. 틈새가 뭐냐면 이 중에서도 저희가 들어갔을 때 폭발적으로 판매를 일으킬 만한 제품들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바로 로켓 플러스 판매자 로켓 비율입니다. 근데 로켓 플러스 판매자 로켓 비율을 어떻게 알아요, 저희가? 모르실 수 있어요. 로켓 플러스 판매자 로켓 비율이 뭐냐면 한 키워드 보드마카라고 검색했을 때 1페이지에 로켓 배송인 상품들이 몇 %가 있는가예요. 예를 들어 보드마카를 검색을 했을 때는 1페이지가 다 로켓 배송일 거예요. 하지만 로켓 배송이 아닌 키워드들이 있을 거예요. 그쵸? 그런 키워드들에 저희는 들어가서 그 틈새에서 판매할 거예요. 왜냐면 지금 쿠팡이 참 저희 대한민국을 잘 만들어 놨어요. 내일 제품이 도착하면 이제 불안하게 만들어 놨어요. 그러면 어떤 제품들이건 꼭 내일 받아봐야 되는 고객들은 있을 거예요. 그쵸? 근데 그 로켓이랑 판매자 로켓이라는 게 뭐예요? 처음 시작하시면 이게 모르실 수 있는데 이제 저희가 쿠팡에 어떤 제품을 팔고 싶어서 한 제품을 검색을 해봐요. 보드마카라고 검색을 해요. 그러면 파랑 색깔 로켓이 있다. 파랑색이다. 그러면 걔는 로켓 배송이에요. 근데 주황색이다. 네. 그럼 걔는 판매자 로켓이에요. 이 두 가지는 뭐냐면 둘 다 로켓 배송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고 주문이 들어오면 쿠팡에서 바로 배송을 해주는 건데 이거는 제가 다음 주에 화면 보면서 자세하게 한번 설명드릴게요. 그럼 여기에 있어서 결국 뭐예요? 로켓 배송이 없는 틈새 시장이 있으면 저희는 들어가자. 그게 시장 경쟁 강도예요. 그럼 두 번째는 뭐냐면 두 번째는 키워드 유연성이에요. 키워드 유연성은 뭐냐면 저희가 얼마나 다양한 키워드로 제품을 팔 수 있는가예요. 예를 들어 보드마카예요. 보드마카를 다른 키워드로 팔 수 있을까요? 못 팔 것 같아요. 그냥 보드마카밖에 없잖아요. 네. 그럼 뭐예요? 키워드 유연성이 없다는 거예요. 그럼 선풍기는 뭐예요? 선풍기는 미니 선풍기, 또 탁상용 선풍기, 벽걸이 선풍기, 무소음 선풍기 이렇게 다양하게 선풍기더라도 무소음 선풍기, 벽걸이 선풍기, 미니 선풍기, 탁상용 선풍기 다양하게 팔 수 있죠. 그쵸? 이게 뭐예요? 키워드 유연성이 있는 제품이다. 그러면 저희는 키워드 유연성이 많은 제품을 찾을 거예요. 혹시 왜요? 그래야 저희의 제품을 더 많이 노출시킬 수가 있어요. 왜? 그냥 선풍기에서만 팔면 이 선풍기의 경쟁이 포화돼요. 모두 다 같이 선풍기로만 키워드를 파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 저희는 미니 선풍기에도 팔 거고 탁상용에도 팔 거고 벽걸이에서도 팔 거라고요. 다양하게 저희의 제품을 노출시킬 수 있다 라는 장점이 두 번째 키워드 유연성이에요. 세 번째는 뭐냐면 이제 시장 생성을 확인할 거예요. 이건 뭐냐면 한 키워드를 검색을 했을 때 이 시장이 이제 나온 건지 아니면 옛날부터 쭉 이어져 오던 시장인 건지 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소리냐면 예를 들어 혹시 두유제조기 아시나요? 네, 알아요. 두유제조기는 2024년에 갑자기 나온 제품이에요. 홈쇼핑으로 엄청 유명해진 제품이에요. 네. 그 전에는 없던 말이에요. 두유제조기라는 게. 그러면 두유제조기라는 키워드는 시장이 이제 만들어진 거죠. 네. 그럼 이제 만들어진 시장이냐 아니면 꾸준히 이어져 오던 시장이냐를 체크해야 돼요. 저희는 꾸준히 이어져 오던 시장을 찾아야 됩니다. 꾸준히 이어 네, 3년 이상 계속해서 꾸준히 판매가 이루어지고 계속해서 고객들이 검색했던 시장을 들어가자 이거예요. 그러면 네 번째는 뭐냐면 시장 단가 구성을 확인해야 돼요. 시장 단가 구성은 뭘까요? 아까 말씀해주신 네. 소비자가 원하는 그 가격? 오, 좋은데요? 맞아요. 시장 단가 구성은 뭐냐면 아까 제가 보드마카 5,000원 이상 돈 못 쓰잖아요. 그게 이 4번이에요. 이게 무슨 소리냐면 예를 들어 욕실 제습기다 라고 했을 때 10,000원짜리도 있고 10만원짜리도 있어요. 그쵸? 그럼 10,000원에서 10만원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시장 단가가 폭이 넓어요. 네. 폭이 넓을수록 마진을 많이 볼 수가 있어요. 얘는 아까 말했던 그 마진 싸움을 위해서 저희가 체크를 해봐야 된다 이거예요. 시장 단가 구성. 그럼 다섯 번째는 뭐냐면 부피를 확인해야 돼요. 예를 들어 저희가 빨래 건조대를 팔아요. 그럼 빨래 건조대는 기본
알약형은 부피가 크잖아요. 네. 그러면 부피가 클수록 배송비가 많이 들어요. 왜냐면 예를 들어 알약 한 통을 배송하는 거랑 빨래 건조대 하나를 배송하는 거랑 금액이 다르겠죠. 그러니까 저희는 부피가 적은 제품을 찾을 거예요. 이해하셨나요? 근데 어차피 뭐 배송비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저희가 집에 재고를 쌓아두고 있지 않고 네. 저희가 포장하지 않잖아요. 네. 그러면 쿠팡에서는 그냥 부피가 큰 거는 뭐 얼마 이렇게 받는다 이런 뭐 기준이 있는 건가요? 맞아요. 이제 부피가 커질수록 쿠팡에서도 수수료를 많이 받아가요. 그렇기 때문에 최대한 저희가 부피가 작은 제품들을 위주로 찾아볼 거예요. 이해하셨나요? 그래야 처음이신데 판매하실 때 부담이 없어요. 그럼 여섯 번째는 뭐냐면 고마진입니다. 저는 이게 가장 중요해요. 과연 이 키워드가 내가 마진을 많이 볼 수 있는 것인가 이거예요. 내가 진짜 고마진을 볼 수 있는 것인가. 이게 뭐냐면 하나 팔았을 때 1,000원 남기는 게 아니라 하나 팔았을 때 10,000원 남길 수 있는 키워드인가. 얘는 4번과 연관이 됩니다. 이건 어떻게 예를 들면 되냐면 마스크라고 해요. 저희가 마스크를 끼잖아요. 이 마스크가 평균 가격이 한 통에 10,000원, 5,000원 이래요. 근데 이 마스크 한 통에 30,000원 이러면 아무도 안 산다 이거예요. 이해하셨죠? 네. 그게 무슨 뜻이냐면 이미 정해져 있는 시작 가격이 있어요. 근데 아무리 시장 가격이 정해져 있는데 내 제품이 좋다고 하더라도 비싸면 안 팔린다고요. 그러면 이 시장 단가 구성의 폭이 넓을수록 좋아요. 저는 이게 중간에 사이가 50,000원 이상만 나면 마진 폭이 넓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힘찬님이 비싸게 팔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건가요? 네, 제가 도와드릴 거예요. 그러면 얼마 정도가 적당해요? 저는 20,000원 이상 제품을 판매하시는 걸 추천드려요. 왜요? 20,000원 이상 정도 팔아야 하나 팔았을 때 적어도 5,000원, 10,000원은 남길 수가 있어요. 하나 팔아서 2,000원, 3,000원 남잖아요? 네. 결국 지치게 돼요. 하나 팔더라도 저희는 5,000원, 10,000원 마진을 남겨서 장사하는 방법을 제가 알려드릴 거예요. 그러면 일곱 번째예요. 거의 다 왔어요. 일곱 번째는 뭐냐면 바로 재고입니다. 재고는 뭐냐면 이제 저희는 처음에 도매국으로 시작을 할 거예요. 도매국이요? 도매국은 뭐냐면 저희는 처음에 국내 도매처에서 제품을 찾아서 이제 저희 포피엘 창고에 넣어 놓을 거예요. 그러면 국내 도매처잖아요. 국내 도매처면 저희가 재고를 갖고 있는 게 아니라 필요할 때마다 국내 도매처에서 재고를 사서 저희 창고에 넣어 놓는 거예요. 그러면 그 도매처의 재고가 넉넉한지를 체크해 볼 거다. 이거는 추후에 이제 저희가 제품 구매할 때 어떻게 체크하는지 한번 설명드리도록 할게요. 그럼 여덟 번째는 뭐냐면 패키징이에요. 패키징이 뭘까요? 패키징 포장 말씀하시는 거예요? 맞아요. 포장 박스나 아니면 그 제품의 포장 상태, 그 패키징이에요. 쿠팡에서 사면 그냥 중국어 적힌 비닐에 왔을 때도 많을 거고요. 네. 아니면 고급스럽게 박스에 왔을 때도 많아요. 아무리 똑같은 제품이더라도 사실 박스 포장에 되어 있으면 이 제품의 퀄리티가 있어 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패키징 유무를 확인할 거예요. 이거는 결국 뭐를 가리키냐면 환불률을 가리킵니다. 제품이 좋아요. 아무리 좋아도 비닐에 담아서 보내주면 안 좋아 보일 수밖에 없어요. 고객의 입장에서는. 그쵸? 그렇기 때문에 이 패키징이 잘 되어 있는 제품들을 선호한다, 찾을 거다 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그러면 9번은 뭐냐면 사계절인지 5월 시즌 제품인지를 저희가 따져볼 거예요. 이게 무슨 소리냐면 사계절 시즌 뭔 차이가 있을까요? 사계절은 말 네. 그대로 1년 내내 잘 팔 수 있는 거. 오케이, 1년 내내 잘 팔 수 있는 거. 네. 그리고 시즌은 뭐 예를 들어 여름에 잘 팔리는 거, 겨울에 잘 팔리는 거. 맞아요. 근데 이 시즌 하면 다들 여름, 겨울만 생각하세요. 네. 하지만 그것만 시즌이 아니라 좀 있으면 뭐가 오죠? 추석. 추석이죠. 추석도 시즌이에요. 크리스마스 시즌이에요. 지금 8월 말이잖아요. 8월 말에는 뭐가 시즌일까요? 조금 늦긴 했지만 여행객, 이 휴가 시즌이에요. 그럼 휴가에 맞는 제품들을 기똥차게 많이 팔 수가 있어요. 이해하셨나요? 네. 그렇게 정해진 시즌인지 아닌지에 따라서 저희 판매 방식이 달라집니다. 이거는 뭐냐면 저희가 키워드를 하나 정했다면 기준을 분류하고 여기에 맞게 판매를 들어가자라는 거예요. 마지막은 제가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뭐냐면 별표 쳐주세요. 시장 규모입니다. 시장 규모. 이 시장 규모가 뭘까요? 앞에 시장 생성, 네. 시장 경쟁 강도 이런 네. 거 말씀하셨는데 혹시 같은 맥락인가요? 달라요. 시장 규모는 뭐냐면 말 그대로 이 키워드가 이 온라인 시장에서 얼마나 규모가 있는 시장인지. 많은 사람들은 검색량을 많이 생각해요. 검색량이 높으면 좋을까요? 사람들이 많이 찾는다는 거니까 좋은 것 같은데요. 그쵸? 좋죠. 근데 한 달에 5,000명이 검색을 해요. 시장 규모는 1,000만 원이에요. 근데 한 달에 500명 검색하는데 이제 한 달 시장 규모가 6억이에요. 어떤 게 더 좋을까요? 아 잠깐만 다시 다시 해달라고요? 다시 설명드릴게요. 이 부분 살려주세요. 검색량 한 달에 5,000명이 검색을 해서 시장 규모가 1,000만 원인 제품이 있고요. 1,000만 원인 키워드가 있고요. 한 달에 500명이 검색해서 시장 규모가 6억인 시장이 있어요. 그럼 뭐가 더 좋을까요? 500명이 검색해서
4억, 6억 규모의 시장 아닐까요? 맞아요. 이 시장 규모가 검색량보다 가장 중요하다고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지갑을 여느냐가 중요하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검색하고 구매 안 하냐는 중요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검색량은 보지 않아도 되는 건가요? 검색량도 볼 거예요. 하지만 검색량보다 중요한 게 뭐다? 가장 중요한 시장 규모다. 그러면 지금 힘차님이 말씀하신 네. 이 10가지 기준도 네. AI가 다 해주는 건가요? 맞습니다. 이 10가지가 AI로 어떻게 할 수 있는지 저희가 클릭 몇 번으로 분석할 수 있는 방법을 이제 설명드릴 거예요. 표정이 좀 펴지셨는데요? 네, 왜냐면 이거 다 제가 할 생각하니까 벌써부터 겁이 나가지고. 근데 놀러 오신 거 아니잖아요. 그쵸? 네. 죄송합니다. 이건 조금 화내지 마시고요. 알겠습니다. 저희가 단순히 돈을 벌러 온 게 아니죠. 꾸준하게 쌓아갈 수 있는 돈을 만들자. 이거를 AI가 다 해준다. 누구나 할 수 있는 방법이다를 10가지로 나눠서 키워드 부분을 한번 설명드렸는데요. 이렇게 말로만 들으면 어려우실 수가 있어요. 네. 제가 다음 주에는 이거를 노트북을 붙잡고 하나하나 어떻게 분석하는지 한번 설명드리도록 할게요. 근데 지금 이런 온라인 장사하려면 네. 사업자 등록 같은 거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사업자 없으세요? 당연히 없죠. 네, 그러면 사업자 등록증을 받으시면 통신판매업을 발급 신청을 할 수가 있어요. 통신판매업 발급 신청하시고 쿠팡 가입하기 이거 3일이면 되거든요. 이것까지 다음 주에 해옵시다. 그러면 같이 노트북 화면 보면서 이제 직접 같이 어떤 제품을 팔지 찾아볼 거예요. 다음 주에 기대되시나요? 네, 기대돼요. 그러면 다음 주까지 꼭 사업자 등록증, 통신판매업 그리고 쿠팡까지 가입해 오시면 됩니다. 오늘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이제 사업자 등록증을 신청하기 위해 홈택스 접속을 했습니다. 여기서 로그인을 하시고 작성을 쭉 해주시면 되는데요. 저는 사업자 유형은 일단 간이 사업자로, 이렇게 해당되는 부분 입력 저장 후 이동하고 제출하시면 전 사업자 등록 신청 완료까지 이틀 정도 걸렸는데요. 사업자 등록 신청이 완료되면 이제 통신판매업 신청을 하기 위해 정부24로 들어가서 통신판매업 신청을 해보겠습니다. 마찬가지로 접속하셔서 로그인을 하시고 입력을 쭉 하시면 됩니다. 사업자 등록증도 파일 첨부하시고 다 입력을 하셨으면 신청하기를 누르시면 통신판매업 신고도 완료가 됩니다. 저는 사업자 등록증과 통신판매업 신청이 모두 완료가 되어 쿠팡 윙에 들어와서 이제 회원가입을 하려고 합니다. 이렇게 입력을 다 하시고 약관 동의하고 가입하기를 누르시면 회원가입도 완료가 됩니다. 홈택스에서는 사업자 등록 신청, 정부24에서는 통신판매업 신고, 쿠팡 윙 계정 회원가입까지 5일 정도의 시간이 걸린 것 같습니다. 신청하면서 청년 사업자를 위한 종소세 면제 혜택 제도까지 알게 되었는데요. 잘 알아보시고 신청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온라인 판매를 위한 모든 준비는 마쳤습니다.